이제 수능을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모두가 육모와 구모 기반으로 수능이 이제 출제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육모와 구모 사이에 난이도 편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상 어디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것인지가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육모랑 구모를 동시에 출제됐던 테마들이 있죠. 그 테마들은 우리가 확실히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번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두 문제, 육모 기출과 구모 기출에서 뽑아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이 어떤 것을 이제 의도하고 있고 어떤 테크닉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들어가면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육모 22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어요. 육모 22번에 수열의 기납적 추정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수열을 많이 훈련한 학생이라면 우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수열을 추적을 할 때 거꾸로 정보가 주어진 항부터 거꾸로 앞으로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은 앞쪽부터 이 조건에 맞게 적용해서 뒤쪽으로 찾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방향을 잘 정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열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역추적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대로 이제 정추적은 쓰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문제의 상황마다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구모 2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보냐면, 첫 번째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역추적이랑 정추적을 어떻게 잘 섞어서 쓰는지, 우선 그거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수열의 점화식이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점화식이란 말은 없어지고 귀납적 정의, 어떤 하나의 항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항을 정의하는 이런 수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식을 수식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이해하는 거는 물론 돼야 되고, 여기다가 직관적으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 30분 주면 못 푸는 학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문제 나오면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10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여기에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이냐, 이게 관건인 시험에서 이 문제에 좀 비효율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게 보통 여러분의 문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경우를 잘 줄여가면서 이 문제들을 푸는지를 좀 파악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찍는 거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요 두 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쓰라는 건지 한번 해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일단 역추적, 정추적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정보가 우리가 수열의 15항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역추적을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15번째 항이 1이니까 우리 역추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과연 14번째 항은 무엇일까, 이거를 거꾸로 추적을 해보라는 건데, 이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다음 수열의 다음 항이 이전 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일 때 이게 여기로 각각이 진행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n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열의 직관적 이해랑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수열의 관계식을 이 식 자체로 이해하기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죠. n이 제곱수면, 그러니까 n이 1, 4, 9, 16 이럴 때, 즉 말하면은 A2, A5, A10, A17을 결정할 때가 되는 거예요. n이 1, 4, 9, 16일 때는 A2, A5, A10, A17을 결정할 때니까 이때에는 요 위의 조건을 사용하자라는 거고, 그 외의 경우도 더하기 1이니까 단순히 1씩 더해가자는 걸로 규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막 이해한다기보다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우리 A15를 결정할 때는 특별한 위의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래의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더해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계속해서 이게 1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처음 특별한 규칙을 적용받게 되냐면 A10을 결정할 때 특별한 규칙을 적용받게 돼요. 그럼 이까지는 그대로 쭉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A10 같은 경우에 여기서 3칸을 더 내려가면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근데 이제 A10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하냐면 그때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A9 빼기 3A3 이렇게 되죠. n이 9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일단 역추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추적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앞쪽부터 봐야 되는데 이 조건은 정추적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A2는 우리가 A2를 결정할 때는 위의 조건을 사용한다고는 했으니까 A1 빼기 1 A1 해서 A2가 0이 됩니다. 근데 이거거나 아니면은 A1이 0보다 커야지 이걸 적용한다는 규칙도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조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A1이 0보다 크면 A2가 A1 빼기 A1이라서 0이 되는데 그러면은 A2가 0이면 이 조건 때문에 A1이 다시 0이 되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저 조건은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고 그때 A2는 우리가 요거를 결정할 때 위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했지만 그때 항이 양수가 아니면은 이 조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는 A1 플러스 1이 자연적으로 되죠. 이게 이제 정추적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조건을 활용해서 첫 번째 어떤 길을 타야 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가 t라고 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거는 t가 0 이하라는 거고 여기는 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 수열의 항을 결정할 때 다섯 번째 항을 결정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1씩 더해가니까 A3는 t 더하기 2고 A4는 t 더하기 3이 되는데 이제 A5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요 조건을 적용을 할지 t 더하기 4를 적용을 할지 아니면 요것대로 여기에 4를 대입해 가지고 A5가 A4-2A2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근데 이미 앞쪽은 추적을 해놨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돼요. 이렇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부터 우리가 9까지 진행을 할 때는 계속 아까처럼 1을 더하는 규칙이 되니까 이 사이를 다 적을 필요도 없이 더하기 4씩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t 더하기 5, t 더하기 8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여기만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풀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뒤로만 간다거나 뒤에서 앞으로만 간다거나 앞에서 뒤로만 간 게 아니라 양쪽을 섞어서 썼기 때문에 최대한 이 경우의 수 가지를 줄인 채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수업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 문제 다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지 못해가지고 무한 증식 가지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 8개쯤 나오면 그거를 근성으로 뚫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앞뒤 방향을 잘 섞어가면서 가지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는 가지를 빨리 판단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